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아들이 성공하고 번듯한 며느리를 맞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완벽해 보였던 행복 뒤에 숨겨진 며느리의 충격적인 배신을 알게 됩니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눈물 나게 한 죄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찾은 희망.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0대 중반의 박미경 여사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40대 중반의 최민주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켜 주변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오직 성실함과 능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아들이 박 여사에게는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죠. 아들 민준이 40살이 되던 해 그는 30대 후반의 이수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수진 씨는 유명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며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죠. 박 여사는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살갑지는 않아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 박 여사 또한 수진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민준과 수진 씨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것이라 생각하며 박 여사는 흐뭇했죠. 민준은 결혼 후에도 사업적으로 더욱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민준은 젊은 경영인으로 존경받았죠. 박 여사는 아들의 성공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커리어를 이어갔고 겉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완벽한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 수진 씨에게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와서도 수진 씨는 한쪽 구석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죠. 박 여사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들 민준과의 대화에서도 예전 같은 다정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은 박 여사에게 수진 씨가 일이 바빠서 그래요, 어머니. 라고 말했지만 박 여사는 아들의 말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를 찾아보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민준의 퇴근 시간보다 훨씬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고 주말에도 수진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출장 등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민준은 그런 며느리를 기다리다 지쳐 혼자 저녁을 먹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죠. 어머니로서 박 여사는 아들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수진 씨에게 직접적으로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감도는 차가운 공기와 아들의 지친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아들의 가정에 어머니의 눈에만 보이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박 여사는 이대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박미경 여사의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 민준은 어머니 앞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그의 눈빛과 표정에는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박 여사가 민준아, 수진이하고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으면 민준은 별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둘 다 일 때문에 좀 바쁠 뿐이에요. 라고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아들이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으니 박 여사는 답답했습니다. 며느리 이수진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수진 씨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메시지 알림이 올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거나 자리를 피해 통화하는 모습이 박 여사의 눈에 여러 번 포착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수진 씨였기에 박 여사는 며느리에게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강한 직감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아들 민준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아들이 아프진 않은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아들 민준은 서재에서 홀로 일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저녁을 차려주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 위에 놓인 며느리 수진 씨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폰이었기에 박 여사는 순간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망설였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죠. 박 여사는 며느리의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를 살폈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유독 김도현 팀장이라는 이름과 주고받은 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점점 사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주말 약속을 잡는 이야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내용, 그리고 애정이 담긴 표현들이 나타났죠. 박 여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며느리의 사진첩을 열어봤죠. 그리고 그곳에서 박 여사는 눈앞이 흐려지는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와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는 모습까지. 사진 속 남자는 문자 메시지에서 본 김도현임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아들 최민준의 아내인 이수진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의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박 여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들끓었죠. 아들 민준이 느꼈을 외로움과 슬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는 증거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담으며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아프게 한 저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어머니의 분노는 무섭도록 차갑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박미경 여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겪었을 마음고생과 자신을 속여온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상간남 김도현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박 여사를 괴롭혔죠. 박 여사는 아침 일찍 아들 민준을 만나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본 민준은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배신 앞에 아들은 망연자실했죠. 어머니로서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박 여사는 민준에게 이혼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며느리와 상간남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를 똑똑히 보여주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죠. 박 여사는 며느리 수진 씨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김도현과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자주 만나는 장소를 파악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와인바와 특정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박 여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기에 박 여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 민준의 사업을 도왔던 인물 중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은밀히 연락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박 여사는 수진 씨와 김도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포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동안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이 주말 저녁 김도현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박 여사는 직접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민준과 함께 김도현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김도현의 아파트 앞에 선 박 여사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예상대로 며느리 수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는 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기겁하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수진 씨 뒤로 김도현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어떻게 여기에? 수진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를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어떻게 여기 왔냐고? 네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왔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을 대신하여 두 사람에게 외도의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네가 내 아들 속이고 이 남자와 벌인 짓들이야. 박 여사는 며느리 수진 씨와 상간남 김도현에게 사진과 문자 내용을 들이밀었습니다. 수진 씨와 김도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혹은 박 여사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두 사람에게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는 차가웠지만 강력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복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김도현의 아파트에서 마주한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박미경 여사는 며느리 이수진과 상간남 김도현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들 민주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을 데리고 김도현의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두 사람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차가운 경고를 남긴 채였죠.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곧바로 이혼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민준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이혼 과정에서 민준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와 상간남 김도현에게는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며느리 수진 씨는 박 여사에게 연락해 용서를 빌거나 상황을 모면하려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박 여사는 수진 씨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용서? 네가 내 아들 가슴에 못 박고 그의 인생을 망치려 했을 때 용서받을 기회는 이미 사라졌어. 이제 와서 무슨 용서 타령이야.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여사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며느리 수진 씨와 상간남 김도현을 사회적으로도 응징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외도 사실과 증거들을 수진 씨의 직장과 김도현의 직장에 알리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그들이 숨지 못하도록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체면이나 평판 따위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명예를 되찾고 아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죠. 박 여사는 아들 민준의 동의를 얻어 며느리 수진 씨의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상간남 김도현의 직장에도 같은 내용의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은 순식간에 두 사람의 직장 내에 퍼졌고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 속에 두 사람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진 씨는 유명 미술관의 큐레이터로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했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며느리 수진 씨의 부모님, 이수진 아버지와 이수진 어머니도 박 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딸의 명예를 지키려 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 수진이 잘못은 크지만 너무 가혹하게 하시진 마십시오. 이 일이 더 이상 커지면 저희 집안 망신만 늘어날 뿐입니다. 수진 씨 아버지는 박 여사에게 읍소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집안 망신요? 제 아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딸이 제 아들 가슴에 칼을 꽂았는데 제가 왜 조용히 넘어가야 합니까? 당신들은 딸을 잘못 가르친 죄가 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 딸과 그 남자가 합당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박 여사는 수진 씨 부모님에게 냉혹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박미경 여사의 단호한 추진력 덕분에 아들 최민중과 며느리 이수진의 이혼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외도의 명백한 증거들을 제출했고 이수진의 귀책 사유를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수진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위자료 지급 명령과 함께 재산 분할에서도 민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죠. 이혼 과정은 민준에게 큰 고통이었지만 어머니 박 여사의 든든한 지원과 단호함 덕분에 그는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 민준은 상당한 상처를 입은 듯 보였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찼던 아들은 말수가 줄었고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곁을 지키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들을 만났을 뿐이야.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내 옆에 있어 줄게. 박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며느리 이수진 씨와 상간남 김도연은 박 여사의 응징으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직장의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 모두 힘든 상황에 놓였죠. 특히 이수진 씨는 큐레이터로서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김도연 역시 회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의 복수가 단순히 이혼과 소송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박 여사는 아들 민준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김도연에 대한 복수를 본격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이미 아들 곁을 떠났고 법적인 책임도 일부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분노는 상간남 김도현에게 더 크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여사는 김도현의 행방과 근황을 은밀히 파악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김도현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았죠. 그녀는 김도현이 처한 상황이 처참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후회하며 비참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박 여사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도현이 재계의 거물인 태상그룹 회장의 딸과 교제 중이며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태상그룹의 후계자로 알려진 정혜리 씨였습니다. 김도현이 새로운 직업을 얻고 자신의 배경을 속여 혜리 씨와 그녀의 가족에게 접근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전에 수진 씨와의 관계를 통해 얻은 인맥을 활용했을 수도 있었죠. 이 소식을 들은 박 여사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까지 잃은 파렴치한 상간남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란듯이 성공한 여자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회주의자 제2의 사기였습니다. 김도연은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숨기고 새로운 신분으로 세탁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아들이 또다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죠. 대신 박 여사는 혼자서라도 김도현에게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새 출발을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될 미래를 산산조각 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김도현의 약혼 기사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진 속 김도현은 혜리 씨 옆에서 세상 없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언론은 그의 능력을 칭찬하며 두 사람의 만남을 세기의 로맨스처럼 포장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기사들을 보며 김도현이 얼마나 완벽하게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위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배경과 전력이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죠. 박 여사는 김도현이 혜리 씨나 태상그룹 측에 자신의 과거 외도 사실을 절대로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명망 있는 재벌가에서 상간남 경력이 있는 사위를 받아들일 리 만무했죠. 김도현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모든 것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 거짓된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폭로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박 여사는 김도현에게 복수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람을 써서 김도현의 최근 행적과 혜리 씨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김도현이 태상그룹 계열사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혜리 씨와는 어떻게 만났는지, 그의 새로운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했죠. 그녀는 김도현이 자신의 과거를 속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 여사는 김도현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었고 재계와 사교계의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결혼식이 바로 김도현에게 복수할 최고의 무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김도현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그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박 여사가 원하는 복수였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 민준에게는 이 모든 계획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완전히 상처에서 회복되지 않았고 또다시 복수극에 휘말려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롯이 어머니인 박 여사 자신의 복수였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을 아프게 한 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어머니의 맹세였습니다. 박 여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확보했던 며느리 이수진과 김도현의 외도 증거들, 그리고 김도현의 과거 직장 관련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참석한 사람들에게 김도현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김도현의 뻔뻔한 모습과 그의 기만적인 성공은 박 여사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박 여사는 김도현의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복수를 실행할 순간만을 기다리며 차갑게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김도현에게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아들 민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김도현과 정혜리 씨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박미경 여사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이제 모든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박 여사는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옷차림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를 앞둔 비장함과 함께 아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김도현과 혜리 씨의 결혼식은
태상그룹 회장의 위상에 걸맞게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꽃장식으로 꾸며졌고 수많은 재계, 정재계 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열기 또한 뜨거웠고 식장 분위기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하객들 틈에 섞여 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히 구석진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장 곳곳에서는 김도연과 혜리 씨의 행복한 결혼을 축하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그 축복 속에서 김도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김도연이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김도연의 모습을 노려봤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행복을 누리려 하다니. 박 여사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어서 신부 정혜리 씨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혜리 씨는 아름다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행복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혜리 씨를 보며 잠시 복수에 대한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혜리 씨에게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 박 여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고 김도연의 기만적인 행동은 더 큰 상처를 남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김도연이 자신의 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고 두 사람이 결혼 서약을 하려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아들 민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며느리 수진과 상간남 김도연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장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박 여사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김도연과 정혜리 씨가 결혼 서약을 하기 위해 마주 선 순간이었습니다. 박미경 여사는 준비했던 서류 봉투와 태블릿 PC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복수를 망설일 이유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잠깐. 이 결혼 그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식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신랑 김도연과 신부 정혜리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김도연은 박 여사를 알아보자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죠. 어머니, 당신이 왜 여기에? 김도연은 소리치며 박 여사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김도연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네가 누구인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러 왔다. 박 여사는 품속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 이수진과 김도연의 외도 증거 사진, 두 사람의 부적절한 문자 대화 내용, 그리고 아들 최민준과 이수진의 이혼 판결문 사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몇 년 전 내 아들 최민준의 아내인 이수진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남의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한 상간남입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내용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그의 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식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고 언론사 기자들은 앞다투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혜리 씨와 그녀의 부모님은 경악한 표정으로 김도현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혜리 씨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쓰러질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혜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혜리 씨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속이고 아가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까지 기만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결혼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김도현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박 여사에게 달려들어 서류와 태블릿을 뺏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을 파악한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의 외침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고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박 여사는 김도현을 차갑게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네가 내 아들에게 준 고통, 네가 부순 가정, 네가 숨기려 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야. 네가 쌓아 올린 이 모든 거짓된 행복, 내 아들의 눈물로 갚아줄 것이다. 결혼식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태상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은 격노하여 김도현에게 진실을 추궁했고 김도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거짓말과 기만적인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결혼식은 즉시 중단되었고 김도현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 속에서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식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미경 여사는 자신이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조용히 식장 한켠에 서서 김도현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봤습니다. 통쾌했습니다. 아들에게 고통을 준 자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머니로서 당연한 감정이었죠. 그녀는 복수를 통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김도현과 혜리 씨의 결혼은 파기되었고 김도현은 태상그룹과의 모든 관계가 끊겼습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재계에서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죠. 그가 이전 직장에서 잃었던 자리나 사회적 평판은 고사하고 새로운 삶마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수진 씨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미술계에서의 활동이 더욱 어려워졌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배신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죄는 숨길 수 없고 악행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온몸으로 증명했죠. 박미경 여사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아들 최민준에게 집중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이혼과 배신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지지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는 다시 예전의 활기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과 지혜는 아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사업에 몰두했고 그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박미경 여사는 아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누군가를 나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다시 일어서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고난과 배신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낸다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배신을 이겨내고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아들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였죠. 박미경 여사는 아들 최민준과 함께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이자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는 용기에 대한 찬가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